저는 케어필드 이건이라고 합니다. 대표님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로 인조잔디를 지어져 있는 인조잔디를 유지 관리하는 전문 업체를 시작하고요. 요즘은 사실 시공까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 구장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현재 위치한 곳이 양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평에 있는 체육시설, 스포츠 시설을 주로 다루면서 경기도, 서울, 그리고 뭐 아래쪽 경남, 부산이나 뭐 이런 쪽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말 그대로 폐기물입니다. 이거는 인조잔디 충진제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축구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축구장에 깔리는 건데 이건 지금 기존에 침수피해가 났던 현장에서 빼낸 거기 때문에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각 처리해서 정상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진행할 톰백 자루입니다. 저 충진지를 빼냈잖아요. 이거는 새로운 충진지를 보충하는 겁니다. 아, 요건 이제 새 옷 충진. 예, 새 충진지라고 보시면 되고, 다 톰백 자루로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왜 인조잔디 구장 보면 사람 얼굴 다르듯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새로운 충진제가 나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초록색이 좀 짙고. 네, 맞습니다. 깨끗하네요. 새 거니까요. 또 구장에 쿠션감을 부여하는 게 충진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조잔디 가서 막 풋살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약간 보면 이제 볼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걸 까시고 빼시고 이런 작업. 네,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이 충진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쿠션감이 다 이렇게 존재해요. 근데 싼 것들은 쿠션감이 없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물기가 있는데 이렇게 쿠션감이 있어야 되는데 쿠션감이 없는 것들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고 싸구려 자재를 넣으니까 인조잔디 구장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치고. 왜냐면 쿠션이 매트리스처럼 매트리스도 쿠션감이 있어야지 넘어져도 안 다치잖아요. 이건 완전 이런 걸 잘못 납품하는 업체들은 나쁜 거예요. 네, 이건 사실 우리가 일반 농사를 짓는 트랙터 기계인데 보시면 바퀴를 개량한 겁니다. 바퀴가 인조잔디 구장처럼 왜 논두렁은 질고 막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기 보면 엄청나게 홈이 많고 깊어야 되는데 이거는 인조잔디 용이다 보니까 매끈합니다. 여기가 이제 매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동력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쪽을 보셔야 됩니다. 뒤쪽. 이게 이제 끌어주는 역할. 네, 이게 견인하는 역할을 보시면 되고 이 장비를 해서 이쪽에 지금 이쪽 솔로 해가지고 충진제를 이렇게 위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올려서 나온 네. 지금 이 폐기물 실은 양이죠. 지금 요것들은 다 폐기물들을 지금 없애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폐기물을 이 솔 여기 보시면 여기 찍어주세요.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저렇게 솔로 올려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걸 빼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빼내는 작업을 저렇게 하는 겁니다. 자, 가시죠 앞으로. 저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 장비들은 다 독일 SMG 장비를 해가지고 독일의 인조잔디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계들이에요. 특수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네. 방금 봤던 기계들은 얼마 정도? 저 노란색 기계 같은 경우는 한 6,500만 원대 정도 되고요. 저게요? 네. 저 뒤에 것만? 네, 뒤에 것만. 그러니까 앞에 거 동력은 따로 앞에 트랙터는 따로. 그럼 뒤에 앞에 것만. 트랙터는 얼마예요? 앞에 트랙터가 한 저게 2천에서 3천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총 다 해가지고 거의 한 9천만 원 정도 돼요? 그렇습니다. 거의 1억 정도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저 빨간색 장비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저 장비 뒤에 달린 게 4천만 원입니다. 이건 인산기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충진제가 안쪽까지 있는 충진제를 위로 다 올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전 단계죠. 거의 모든 게 다 돈입니다, 사실은. 이게 설비 네. 미리 이렇게 설비 같은 거를 사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네요. 그쵸. 저거 아마 저 인산기, 저 수거기, 제가 브러싱 장비도 있고 트랙터 보면 하나, 둘, 세 대가 또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또 창고에 2대가 더 있어요. 그럼 총 한 5대 정도? 트랙터 5대. 왜냐면 망가질 걸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수거기입니다. 네. 네. 이 볼을 전문용어로 충진제라고 합니다. 인조잔디용 충진제를 뽑아내는 장비. 솔로에서 위로 치켜 올리면 저기서 내용물 나오죠. 여기서 내용물 나오죠. 예, 보시면 내용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를 찍어보시면 인조잔디 파일에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공간을 최대한 아무것도 안 채워놓는 거, 빼내는 겁니다. 다. 그 다음에 이제 새걸 그쵸? 깔아야 되니까. 그쵸? 여기다 규사 깔고 여기다 충진제를 깔아서 다시 잔디가 눕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남자분들은 보통 네. 그냥 이렇게 축구 같은 거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거든요. 그쵸? 저도 처음에는 이 일 안 하면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근데 이게 또 생각보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거쳐져야 이렇게 인조 잔디가 만들어지고 유지 보수 되는 거. 네, 맞습니다. 우리 또 PD님이 오실 때가 지금 작업 이제 3일차예요. 사실은 처음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서 포설하는 것도 따로 있고 다 있는데 현장을 가시면 어느 정도 걸려요? 적어도 이런 넓은 구장 지금 정식 규격이 이게 한 7,200에서 8,000 사이예요. 그러니까 8,000m 제곱 사이인데 이런 구장들 충진제 교체 작업을 한다 그러면 5일 정도 걸립니다. 5일. 작년 같은 경우는 제주도 해병대 사령부 갔다 왔고 진짜? 서울 뭐 효창운동장 그 뭉쳐야 찬다에서 나왔었잖아요. 거기 홍구장이잖아요. 뭉쳐야 찬다도 저희가 하고 뭐 경남 의령도 다음 주에 예정돼 있고 부산 기장부터 뭐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울산 부른 데 있으면 거의 다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인조잔디 유지관리라고 하면 맨날 뭐 뜯어진 거 고치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햄버거집으로 생각하면 감자튀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패티와 햄버거 메인입니다.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이런 작업을 해야 인조잔디 구장이 리모델링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여기. 네. 근무복 추워가지고 잘 못 입어요. 그러니까 잠깐 현장에 나가가지고 같이 한번 지내봤는데 되게 먼지도 많고 네.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원래는 무슨 일을 하셨었어요? 원래 사실은 제가 그 경영학과를 저는 전공을 하고 전역을 한 이후에 제가 농협에 잠깐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행원으로 잠깐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일을 하고 나서 좀 앉아있는 시스템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활동적이고 사람 만나면서 뭔가 일을 따고 약간 이런 프로젝트성 일을 좋아하는데 뭔가 가만히 앉아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좀 스트레스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 창호회사 KCC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똑같은 일이겠네. 또 앉아서 영업관리 업무였거든요. 엑셀 파일 정리하고 시프트 락인가 뭔가 함수 VLOOKUP 그거 하는데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원래 저기 농협 네. 또 다니시고 KCC도 한번 다니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두 가지가 되게 안정적인 대기업 직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굳이 그 일 안 하시고 여기 지금 하시는 이 잔디 인조잔디 까는 사업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시간과 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대기업이나 어느 직장 가도 일을 하다 보면 뭐 직책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월급은 제한적이고 스트레스는 더 많이 다가온다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직책이 올라갈수록 시간이 여유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 미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 내 정년은 좀 더 길게 가져가고 싶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이 아까 저희 현장 가서 봤을 때 네. 기계도 되게 비싸고 네. 처음 시작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사실은 이제 창업주세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처음에는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버지는 이제 현장 파트에서 책임을 져주시고요. 저는 그 외적인 파트 이제 계약을 따오고 영업을 하고 홍보하는 나머지 파트들은 다 제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행사업을 하셨어요. 행사업에 인조잔디 축구장에서 보면 지역 축제 보면 막 물축제다 하면 거기에 무대 꾸미고 대형 텐트 치잖아요. 그러면 잔디가 이 서 있던 게 바짝 눕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동호회 분들이 이거 왜 잔디 위에 눕냐, 이거 행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민원이 나왔던 거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잔디를 세우는 법, 이 잔디 세운 거를 지탱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착안을 하게 돼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조잔디가 다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조잔디 좀 어떻게 달라요? 인조잔디 보시면요, 다 규격이 달라요. 일단 첫 번째 규격이 다 다릅니다. 미리수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파일 길이가 다 다릅니다. 이거를 파일이라고 그래요. 짧죠? 이건 좀 더 깁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 길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더 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40mm짜리예요. 그리고 이건 또 타일 형식, 우리 왜 인도어 탁장 그러네. 이런 거 한 8mm, 9mm밖에 안 6mm짜리입니다. 골프장에서 쓰는 거기도 네, 하고요. 6mm 잔디. 이거는 또 비슷한데 이건 8mm 잔디예요. 결국 보면 미리수가 다 다릅니다. 축구장 일반적으로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55mm 잔디거든요. 여기 보면 또 알갱이가 들어가 있죠. 이 알갱이의 상태에 따라서 구장이 또 다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키가 사람이 185냐, 180이냐, 175냐,
이 신체를 길이를 얘기하는 이 파일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물이 그 사람이 얼마나 꽉 차 있냐, 그렇죠, 매력이 있냐 없냐가 그렇게 사람도 나누잖아요. 인조잔디도 이 안에 있는 부속 성분이 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천지 차이예요. 네. 매출이 보통 1년에 네. 대표님 운영하시는 그 회사는 1년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요?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제대로 이제 이 일을 한 지가 이제 한 6, 7년, 5년 차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때는 3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연매출이. 근데 계속 매출이 늘어서 지금은 거래처도 많이 늘고 해서 한 10억 정도, 작년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최대 한 달에 네. 대표님이 받은 제일 많은 이제 그 수익은 어느 정도예요? 회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회사 네. 기준. 회사가 이제 가지고 간 회사가 가지고 갔을 때는 한 8월달, 9월달 기준으로 하면 2억 5천 정도가 가장 뗄 거 다 떼고 순수익이 2억 5천. 순수익으로 치면 그래도 거기서 한 1억 5천 정도 남긴 것 같아요. 1억 5천 남겼다고요? 네. 한 달에? 네. 아니 그만두실만 하네요. 네. 저희는 3월부터 11월까지가 일을 할 수 있는 시즌이고요. 나머지 3달, 4달은 좀 쉬어요. 그러면 또 이때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이 좀 저한테 좀 스트레스로 많이 와닿습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장점 혹은 단점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모든 걸 다 대부분 기계로 합니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인력이 뭐 우리 왜 쉽게 그냥 막노동이나 이런 거 보면 사람 인력으로 많이 하잖아요. 저희는 기계가 거의 한 90% 하신다 생각하면 되고요. 단점은 운동장이 아까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와, 이 구장이 힘들다, 이 구장이 쉽다, 이 난이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좀 평준화하기 쉽지 않다는 거, 일의 정도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전국으로 많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전국구로 많이 다닌다는 거, 출장이 좀 많다는 게 좀 단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렸던 점 또 있다. 제가 영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홍보하러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 공무원들도 저를 처음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원래 처음 만나선 잘 모든 게 안 되잖아요. 그지. 약간 제가 팜플렛을 갖다 줘도 보지도 않고 그냥 놓고 가세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약간 좀 그때는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좀 차갑다, 뭔가 현타가 온다, 사회는 냉혹한 거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는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얼굴이 철판이 깔리는 것 같아요. 계속 깔리고 그냥 가서 그냥 주둔 만드는 게, 이거 보시라고 명함 내밀고 약간 이런 게 저 스스로도 성장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 거의 지자체 공무원분들한테 이제 영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 영업하실 때 꿀팁 같은 거 있어요? 꿀팁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엔 쭈뼛쭈뼛 거리더라고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치. 근데 가면 갈수록 내가 자신감이 있고 이 일을 정말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려면 첫 번째는 내 스스로가 자신감이 있어야 그 듣는 사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 새끼 뭐지? 하면서 듣게 되는 거죠. 꿀팁은 자신감, 들이대는 힘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버지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대표님이 인조잔디라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입혀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 정도 드셨어요? 처음엔 브러싱 장비밖에 없었기 때문에 브러싱과 트랙터 한 대 있었어요. 그때는 한 1억 정도 준비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계속 조금씩 돈 벌면 계속 삽니다, 장비를. 장비를 사다 보니까 지금 한 트랙터 5대, 이 유지관리 장비가 한 10쪽이 넘어가니까 대략적으로 장비만 한 4, 5억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대표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쭉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다큐멘터리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다 하더라고요. 성공과 과정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30살 때, 31살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 이거 진짜 안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마다 저는 뭘 했던 것 같습니다. 도전을 일단 해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제가 부양할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부양할 부모님이 있다 그러면 힘들었겠지만,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시라면, 평범한 보통의 학생분들이나 취준생이나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해보고 싶은 거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봐라.